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어제 2025년 10월 29일 한국 증시에 대한 강신의 자료 묶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81.1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띄셨을 텐데요. 보내주신 여러 금융 매체 기사들 또 데이터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 이 역사적인 상승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까지 한번 명쾌하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요. 어떤 힘이 시장을 이렇게 밀어 올렸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흥미롭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어제 시장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전날보다 1.76% 올랐습니다. 그래서 4081.1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인베스팅닷컴 한국어판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이 상승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상승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역시 SK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이었죠. 정말 눈부셨어요.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드넷 코리아 분석 같은 걸 보면 이 부분이 지수 상승을 이끈 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외교나 무역 분야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됐죠. 코리아 헤럴드 같은 외신에서도 이 기대감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 수급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음 금융 데이터를 보면요.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 그러니까 판 주식 금액보다 산 주식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죠. 이걸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정말 앞에서 이끌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정상회담 기대감, 마지막으로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그 종목 코드 000630이죠. 이 움직임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SK하이닉스였다고 봐야죠. 네이버 금융이나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주가가 전날보다 무려 7.1%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58,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한국어판 기사를 보니까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상승폭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혼자서 지수를 꽤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했습니다. 물론 대장주인 삼성전자 005930 이 역할도 중요했죠. 약 1만 5,000원 정도로 마감하면서 다시 10만 전자 타이틀을 회복하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한국어판 보도처럼 다른 대형주들도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373220 이것도 54,000원으로 소폭 상승했고요. 네이버 035420 이것도 야후 금융 데이터를 보니까 약 26만 5천원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모든 대형주가 다 같이 웃었던 건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이걸 포함해서 일부 바이오 대형주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인베스팅닷컴 캐나다 자료 같은 걸 분석해보면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분위기하고는 약간 별개로 움직인 거죠. 들어보니까 반도체랑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속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네요. 아, 그런데 아까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다른 투자 주체,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개인들은 어땠나요? 그 수급 동향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어제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융 자료를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5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273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약 3,61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더 많았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기관의
기관을 위한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와, 기관이 저렇게 강하게 사는데도 외국인이랑 개인이 팔았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이런 기관 주도 장세는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앞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외국인 매도가 더 강해질지가 이 추가 상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자금 흐름을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섹터별 움직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GD넷 코리아 분석처럼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업종이 단연 돋보였고요. 그 외에도 조선, 방산, 배터리, 자동차 관련 이런 대형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특정 섹터에만 너무 집중되기보다는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온기가 좀 퍼져나간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외 변수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공해 주신 로이터 통신이나 다른 보도들을 보면 예를 들어 미중 관계의 어떤 미묘한 변화라든지 미국 연준의 금리 관련 발언 가능성,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의 파장이 국내 증시에 바로바로 미치는 그런 민감도가 높은 시장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기록적인 상승세, 과연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측이라는 게 항상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하고 주요 변수들을 짚어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그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인데요. 다음 금융 분석 자료를 보면 발생 확률은 한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도 계속되고 또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정상회담 관련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조선, 방산 같은 다른 주도 업종들도 힘을 좀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가 4,100선을 넘어서 4,150선까지도 넘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만약 어제처럼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된다면 상승 탄력은 생각보다 좀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상 최고치를 딱 찍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죠. 단기 차익 실현 압력 증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역시 다음 금융 분석 기준으로는 확률을 중간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을 확정하려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어제 순매도를 기록했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공세를 더 강화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리나 환율 변동, 혹은 글로벌 기술주 실적 발표 같은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나 일부 바이오 종목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보합권에 머무르거나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이나 연준 관련 메시지가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돈다면 하방 압력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로이터 같은 외신 보도하고 연계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은 몇 가지 핵심적인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 특히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단기적인 촉발 요인들, 이걸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는지, 특히 무역이나 투자 확대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지 바로 이 여부입니다. MBC 뉴스 같은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속보가 나올 텐데요. 만약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내용이 나온다면 아주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둘째는 외국인 자금의 방향 전환 여부입니다. 어제는 순매도를 보였는데 오늘 과연 순매수로 돌아설지가 관건이에요. 다음 금융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는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와 연준의 통화 정책 관련 신호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을 통해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될 텐데요. 특히 미국 기술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국내 관련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어제의 상승 랠리가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상회담 결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미국발 뉴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 외에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오늘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야 할까요? 특히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예, 주요 종목별로 오늘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어제 그 폭발적인 실적 발표 효과가 오늘도 이어질지 이게 최대 관심사겠죠. 인베스팅닷컴 한국어판 분석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재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라든지 거래량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역시 대형주답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나 메모리 가격 변동,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한국어판 분석처럼 오늘은 특히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나 보고서가 있는지 이런 거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부 요인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배터리 시장 동향이나 전기차 판매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인베스팅닷컴 한국어판 분석을 보면 전방 서랍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규모 공급 계약 같은 호재성 뉴스가 발표된다면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종목들은요. 섹터 특성상 개별 기업의 어떤 임상 결과 발표나 실적 공시 혹은 사업 구조 개편 같은 내부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캐나다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공시 내용이나 증권사 리포트를 반드시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 흐름하고는 좀 다른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 정말 종목별로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다양하네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참여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 이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꼭 확인해봐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뭐랄까 이 중에 오늘 시장 관전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장 시작 전 동시효과부터 장중 실시간으로 이들의 매매 패턴, 특히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오늘도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후경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실 거예요. 둘째,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아시다시피 환율 변동은 수출 기업 실적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원화 가치가 안정적인지 혹은 특정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보통 원화 약세는 수출주에, 강세는 수입주나 내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셋째,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입니다. MBC 뉴스 등 주요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발표나 합의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투자, 기술 협력 관련 내용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빅테크 실적 발표 및 연준 관련 발언입니다. 로이터 등 외신을 통해서 미국 시장 동향, 특히 기술주들의 실적 결과와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국내 반도체 및 IT 업종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거든요. 다섯째, 주요 개별 종목들의 공시사항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어제 저희가 언급했던 바이오, 조선 같은 관심 섹터 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유상증자, 사업 분할, 대규모 수주 계약 등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 내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명쾌한 경험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논의를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한국 코스피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정말 놀라운 실적,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푼 기대감,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라는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4081.15포인트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동력이 오늘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상 최고치 돌파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욕구라든지 여전히 좀 불안한 외국인 매도세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단기적인 시장 방향은 앞서 저희가 살펴본 수급 상황,
특히 외국인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정상회담 관련 뉴스의 내용, 마지막으로 미국 기술주 실적 및 연준의 메시지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어제 시장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또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조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처럼 기관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끄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인 수급 구조의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기회나 관점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장의 큰 그림 속에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